그래프로 나타내는 법 한번 볼게요. 먼저 좋아하는 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을 우리가 찾고 싶어. 네,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제 기타가 있어요. 네,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20명 중에 8명,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20명 중에 4명, 토끼는 전체 20명 중에 6명, 기타는 20명 중에 2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백분율은 얼마를 하면 돼? 전체 분의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 곱하기 얼마?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2일은 2, 50이니까 8호 4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백분율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분의? 20분의 4 곱하기 100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5, 4, 20 이렇게. 그리고 얘는 20분의 6명 곱하기 100이니까 약분해주면 30% 이런 식으로 20분의 2명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약분해주니까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이거 니네 방학 계획표 많이 이런 거 짜봤죠? 어렸을 때, 그치? 그래서 0에서부터 원하는 비율만큼 요 한 칸의 크기를 5로 뒀네요. 그래서 5, 10, 50, 15, 20, 25, 30, 35, 40까지 이렇게 해당하는 애를 강아지 써주고 비율 써주고 괄호치고 그 다음에 여기 20이니까 50, 15, 20 해가지고 고양이 써주고 이거 20% 써주고 얘는 30%니까 50, 15, 20, 25, 30에서 토끼 써주고 30% 써주고 기타 써주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너무 좁아. 그럴 때는 안에 쓰기 어려우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밖에다가 끄집어내서 써주면 되고 먼저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구해야 하냐면 일단 뭐를 구해야 돼 얘들아? 백분율을 구해야 돼. 백분율을 구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해당하는 백분율을 찾은 다음에 반드시 백분율의 합계가 뭐가 되는지 100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이제 그 원을 나눠주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그대로 써주고 원 그래프에 뭐를 쓴다? 제목을 써준다. 그래서 아니면 제목을 제일 먼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너무 쉬우니까 131쪽까지 빨리 해보세요. 비교하고 자, 요거 하고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요? 띠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는 우리한테 표현되어진 그래프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장래희망별 학생수래요. 여기 처음에는 운동선수, 의사, 선생님, 연예인, 기타. 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운동선수를 장래희망으로 하는 친구들은 점점 줄었어요. 그치? 의사를 장래희망으로 하는 비율은 어때요? 똑같아요. 선생님을 장래희망으로 하는 학생들도 줄었지만 연예인을 장래희망으로 하는 학생들은 늘었어요. 기타는 이제 뭐 어떤 규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띠 그래프를 보고서 어떠한 크기가 변화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면적으로 혹은 여기에 길이로. 장래희망의 운동선수인 학생 수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의사인 학생 수의 비율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장래희망이 연예인인 학생 수의 비율은 2025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측도 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점점 연예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2025년보다도 2026년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2026년도에 갑자기 막 이게 훅 줄어들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요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다. 근데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2026년도에 했더니 그때 무슨 약간 뭐 월드컵 시즌이었어. 그래서 운동선수가 또 갑자기 훅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이해돼요? 원 그래프를 보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방학 동안에 하고 싶어하는 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봤어요.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은 30%, 운동은 40%, 게임은 15%, 독서는 10%, 기타는 5%. 학생 수의 비율이 30% 이상인 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여행과 운동입니다. 여행 또는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 여행 또는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예요? 45%입니다. 만약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라면 300명이라면 독서를 하고 싶은 학생 수는 300명의 10%겠죠. 맞아요? 300명의 10%니까 얼마야? 300 곱하기 비율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를 해주면 돼? 100분의 그렇지. 100분의 10을 해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얼마? 30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도 한번 여기까지 또 풀어봅니다. 빠르게. 은 없죠?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번 이제 비교해 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띠 그래프랑 원 그래프 말고도 중학교 때 다뤄지는 그래프가 바로 막대 그래프랑 꺾은선 그래프가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살짝 배워보고 갈 거야. 막대 그래프는요, 막대기 모양으로 표현한 게 바로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는 선으로 끝에를 연결해가지고 선이 이렇게 꺾여진 형태여가지고 이름이 꺾은선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별 학생 수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 드라마는 몇 명이에요? 여기가 명수가 5명, 예능은 6명, 스포츠는 그렇지. 여기 지금 5보다 하나가 부족하지. 그래서 4명이라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음악은 3명. 그렇지. 그 다음에 기타는 2명. 막대의 무엇으로? 길이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때요? 편리합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는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럼 뭐야? 급변한 거지.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렇게 막 편차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급변하게 변화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거는 뭐야? 꺾은선 그래프. 그쵸? 많고 적음을 확인하는 거는 뭐다? 막대 그래프다. 그래서 너네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거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런 게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편한지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데 편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띠 그래프는 드라마, 예능, 스포츠, 음악, 기타 요렇게 우리가 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무엇을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우리가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여러 개의 띠 그래프를 사용하면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데 편리하다. 어떻게? 아까 이것처럼 여러 개를 활용했더니 어때 얘들아? 이게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가 눈에 바로 보이자 면적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띠 그래프를 사용하면 비율의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데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 원 그래프는 얘들아 여러 개의 원을 그려놓고 비교하면 그게 돼요?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원 그래프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비율의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이겠지, 비교하기가. 맞아요? 띠 그래프는 이렇게 연달아서 그려주면은 바로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바로 보이거든. 자, 그 다음에 얘는 작은 비율까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1 요렇게 나눠가지고 작은 비율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풀고 채점 선생님한테 채점 맡기고 선생님이랑은 6-1 그거를 자료 보강지 모답을 할 거야. 시작! 이거 같이 한번 볼게. 이거 틀린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 자료 보강집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오답을 해주면 될까? 3단원부터 오답을 해주면 될까? 몇 조? 3단원? 3단원이요? 이거 38쪽 아니야 이거? 4단원? 4단원? 친구들은 3단원에 모르는 거 있는 친구들 있지?
여기는 4단원인가? 맞죠? 친구들은 예은이 예지는 어디서부터? 4단원? 자 4단원 몇 번? 38쪽보다 앞쪽인 경우. 감사합니다. 38쪽보다 앞쪽인 경우. 35쪽 먼저. 35쪽에 어디? 11번 이거예요 얘들아. 작년에 6건에 3,000원 하던 공책이 올해는 5건에 3,000원으로 올랐대.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한 권에 얼마인지를 따져야 돼. 그러면 작년에는 3,000원 나누기 6을 하면 얼마예요? 500. 근데 올해는 3,000원 나누기 5를 하면 얼마야? 600. 그러니까 얼마가 올랐어? 100원이 올랐죠. 그러면 공책의 값이 얼마에 비해?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얼마였는데? 500원에 비해서 100원이 올랐잖아.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100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고 20이 되니까 몇 퍼센트 오른 거야? 20% 오른 거야. 작년에 비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권당 얼마인지 요거를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또 38쪽에 19번. 그 전에 있어요? 37쪽에 11번. 37쪽에 11번. 어느 도시의 인구와 넓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뭐에 대한? 넓이에 대한. 그럼 넓이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그럼 넓이가 얼마야? 240이죠. 그때 인구의 비율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아? 그럼 일단 00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4로 약분. 얘가 46에 24. 108, 00 나누기 4로 약분해봐. 428, 28. 47에 28 하고 00이니까 여기 00 메꿔주면 되겠죠? 2700? 한 번 더 약분. 얼마로? 3으로. 326. 39, 27. 한 번 더 얼마? 450. 얼마예요? 450. 이렇게 되는 거지. 뭐뭐에 대한 이게 뭐로 어디로 가는 거야? 분모. 이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또 38쪽에 18. 이거죠. 이거 많이 틀렸지? 이거 다 틀렸죠? 얘는 또 있어? 앞에? 할 수 있어? 자, 주스 한 병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다 어디서 틀렸냐면은 1번만 확인을 한 거야. 사과 3개, 당근 1개를 넣었다. 주스 수에 따른 사과와 당근 수를 비교해 보세요. 그랬어. 주스 수가 1병, 2병, 3병 늘어날수록 사과의 수는 어떻게 돼? 2개, 4개. 이거 뭐야? 이거는 3배씩 늘어나는 거지. 3배씩. 주스 수 빼기 사과 수는 어떻게 늘어나? 2개, 미안. 사과 수 빼기 주스 수는 3 빼기 1이 2, 6 빼기 2가 4, 맞죠? 9 빼기 3이 6으로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다고 써줘야 되지? 근데 너희들 모두 요거 하나만 계산을 해서 잘못 써준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식을 여러 개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은 어떻게 해야 돼? 사과수 나누기 주스 수는 3이므로 사과수는 주스수의 몇 배? 그렇지, 3배입니다. 요건 다 맞았어. 근데 요게 틀린 거야, 다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변한다 라고 써줘야 됩니다. 또 나머지는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요? 예은이 18번?
41쪽에 18번. 튼튼은행과 부자은행의 예금한 돈과 예금한 기간, 이자를 나타낸 것이다. 두 은행 중에서 어느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얼마를 예금을 했어? 1개월 동안 예금을 했죠. 그럼 나는 얼마를 넣었더니 3만 원을 넣었더니 750원의 이자를 줬어. 그치? 얘는 10,000원을 넣었더니 200원의 이자를 줬어. 그러면은 이 비율이 큰 쪽이 더 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거지. 맞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얼마를 해? 100을 해가지고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이렇게 없어지니까 얼마? 30분의 75가 되고 3으로 한 번 더 약분 10분의 326, 35, 1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얘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2가 되겠지. 그럼 이걸 한 번 더 5로 약분해봐. 5, 20, 5, 5, 25니까 얘가 되겠죠.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2.5가 더 큰 거지? 그럼 튼튼은행이 좋아? 부자은행이 좋아? 튼튼은행이 돈을 더 많이 주잖아. 맞아? 그러니까 튼튼은행에 가서 돈을 넣어야지. 여기서 부자은행 가는 사람 바보지. 이자율이 더 적은데.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이자율이 높은 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자, 고치자. 시작. 오늘은 날짜 적으세요. 오늘은 6-1 어디까지 했냐면 한 137쪽까지 했나보다. 6-1 137쪽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요거 출력 자료 보강지 고치고, 출력 자료 보강지 고치고, 잠깐만요. 141쪽까지 풀어오세요. 네, 141쪽까지. 네. 유준이 예. 자습실. 유준이 재은진 선생님으로 옮겨갔어요. 네. 네, 됐나요? 프린트도 풀어.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풀어보는데 얘들아, 이 프린트물이 조금 어려울 거야. 그 최상이라 좀 어려울 건데, 그거는 모르는 거는 선생님이 따로 5학년 2학기 수업 진도 나갈 때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엄마한테 절대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생각해보고 그냥 가지고 오세요. 풀 수 있는 거는 풀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오고, 모르겠는 거는 그냥 모르겠는 거를 가지고 오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 거니까. 알겠죠? 고생했어요.